자, 이번 시간엔 조경시설물 공사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는 우리 앞서 뭐 다른 관배수 공사나 포장 공사 뭐 이런 것도 배우셨지만 시설물, 그야말로 시설물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유희시설물, 운동, 휴게, 편익, 조명, 안내시설물 등이 있는데요. 유희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놀이시설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네와 미끄럼틀, 모래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놀이시설물에는 크게 정적인 놀이시설물과 동적인 놀이시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모래터 같은 것들은 정적인 유희시설물이고 동적인 거는 뭐 그네, 미끄럼, 시소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중앙을 피해서 가급적 부지의 외곽 부분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네처럼 회전 반경이 커서 많이 움직이는 것들에는 주변과 거리를 좀 띄워야 되고 좀 안쪽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설계 기준에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과 시설물, 특히 동적인 놀이시설물의 경우는 그 시설물 간의 간격 또는 그네의 경우는 안전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놀이시설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점검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기 점검도 하지만 설치 점검, 그 다음에 정기 점검, 안전 검사 이렇게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희시설물 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해시설물 얘기가 나오면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이 있는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공할 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해시설물의 경우 우리 기초공사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다른 시설물은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면이에요.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기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이. 그런데 놀이시설물의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기둥이 다른 시설물보다 더 깊이 박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40cm 이상. 그래서 이것 또한 안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너트가 튀어나온 부분이 8mm가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물은 안전이 되게 중요하더라. 정적인 것과 동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래터는 밝은 햇빛이 많이 드는 곳, 그 다음에 모래 깊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설계 기준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물은 운동시설물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운동시설을 시공할 때는 그 시설물이 있는 바닥 포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장을 설치할 때 2% 정도의 구배를 준다. 운동시설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2%의 구배를 주어서 포장 배수가, 표면 배수가, 자꾸 이게 틀리네요. 표면 배수가 잘 원활하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 재료를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의 배치는 이것도 설계 기준에서 나왔어요. 구기 종목, 공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시설의 경우는 장축 방향을 남북 방향으로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야구장은 서남쪽. 뭐 이것도 설계 기준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는 튼튼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 얘기는 합니다. 뭐 쾌적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게 및 편익 시설물 공사. 휴게 시설은요.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 편안해야 돼요. 안락해야 돼요. 쾌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벤치가 의자죠. 의자와 파고라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뭐 여러분 조경 설계 기준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목재 벤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목재 벤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 목재 인공재료 배울 때 아마 얘기했을 건데 벤치의 상판을 우리 앉은판을 왜 목재로 사용하느냐? 열 전도율이 낮으니까 그래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재 벤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당연히 보수나 이런 것들도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 벤치를 많이 사용한다. 뭐 만약에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빨리 뭐 파손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여름철에 뜨겁고요. 그래서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기초는 복합 기초를 사용한다. 파고라는 지면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살짝 이렇게 감잡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초를 파기도 해요. 자, 얘는 5cm 정도 띄우는데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얘가 땅에 딱 붙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 방부 처리를 혹은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주의할 점,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보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시설물들은 다 측량을 통해서 평탄 작업이나 FL 계획고를 잘 맞춰서 시공해야 되고 기둥과 기둥을 사용할 때는 그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퍼걸러는 높이하고 기둥 간격, 이것도 설계 기준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앉은 벽이 나오는데요. 요즘 이거 문제 도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앉은 벽은 벤치처럼 120, 18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길게.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라운드로 된 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라운드로 된 거 보셨나요? 그래서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낮은 담장 혹은 경계 역할도 하는 것이 앉은 벽입니다. 우리 벽. 앉을 수도 있지만 벽의 역할, 경계의 역할도 한다는, 공간을 구분 지어준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앉을 수도 있는 구조물을 우리는 앉은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형이면서 면적인 특性, 당연히 이거 요즘에 보니까 돌망태로 만든 다음에 위에 상판을 나무로 하기도 하고요. 아예 돌로 길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데크로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하고요. 이 앉은 벽의 높이는 의자 높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4에서 46을 원칙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벤치의 앉은판의 높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앉을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높으면 우리가 앉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벤치의 다리 높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 구조를 겸할 경우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하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녹지가 이렇게 있고 녹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면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앉은 벽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흙이 여기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겠죠. 이렇게 지금 앉은 벽보다 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흙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플랜터 얘기할 때도 아마 이 얘기 했을 건데 이 높이가 흙 높이보다 적어도 5cm 정도는 높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토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플랜터 얘기하고 똑같아요. 플랜터와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앉은 벽이.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편익 시설물 및 관리 시설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음수전,
식수대, 옛날 우리 그 운동장에 물 마시던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전. 그 다음에 화장실, 플랜터, 식수대가 얘는 식재하는 곳입니다. 식재. 얘는 물 마시는 곳. 이거 반드시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음수전 경우는 그늘지거나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습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계 기준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식재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앉은 벽 얘기할 때 토심보다 5cm 높게 한다 그랬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심을 만들어 주는 거. 휴지통, 볼라드에 대한 것도 설계 기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공하는 데는 뭐 큰 그런 특이점이 없어요. 밑에 기초를 잘 설치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이런 게 있고 편익시설물 설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시설물이 있는데요. 조명은 우리 보행등, 사람들이 다닐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정원등, 그 다음에 수목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기준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행등은 등주 높이의 간격이 등주 높이의 5배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원등은 2m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안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등 설치할 때는 식재 지역 안에다가 제가 설치하라 그랬어요. 첨경물 뒤에다가 그 등 자체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수목등은 이렇게 나무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명 시설물이 있고요. 얘네들은 설치할 때 당연히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밑에다 전선을 먼저 깔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치를 정하고 미리 그 전선을 다 빼놔야 돼요. 그리고 전선은 전선을 꼭 그냥 연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호스 같은 거, 주름등 같은 걸로 그 관 같은 걸 매설해서 그 안에다가 전설이 지나가도록 하죠. 전선이 바로 땅에 닿게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피레침 같은 거 접지를 한다거나 이런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그런 시공할 때 그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내시설물이 있어요. 이 안내시설물을 말하자면 표지판 같은 겁니다. 우리 뭐 공원 안내판이라던가 아니면 시설물 위치를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판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통일성 있게 혹은 그 지역과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기초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때 기둥과 요 안내판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 있죠? 요 연결 부위는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 표지판은 안내판은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화장실이다 그랬는데 화장실이 여기도 있고 다른 쪽에도 이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매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의 경우는 고정장치를 용접하지 않는 것이 볼트와 너트로 해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재료나 글씨체는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거기 공원의 장소에 따라 만약에 뭐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약간 오래된 전통 있는 느낌, 고풍스러운 느낌의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